안녕하세요, 김나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수영도 문제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무려 이제 가지가 11가지가 나왔잖아요. 그거 작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상황을 봅시다. 주사위가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가 나와가지고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A, B라 하자라고 했고요. 그럴 때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 부등식을 한번 데려와서 볼 건데 10보다 크거나 같고 이 A 더하기 3B에 대한 그 값이 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이럴 때 제가 일단 주사위 눈이 A랑 B잖아요. 그러면 A와 B에 어떤 수가 들어가면 좋을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밑에 쓰게 되는 숫자는 각각 A와 B에 대한, 아니다, A는 수를 쓰고 B에 대해서는 가지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한번 봐보자. A가 일단 1일 때부터 6일 때까지를 우리가 다뤄야 돼요. 주사위 눈이니까. 그러면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1일 때. 그러면 이 값이 2A가 2가 되지. 그러면 이때는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A, 아니 여기 2를 빼준 8이랑 남은 3B, 그치? 나 지금 2A, 즉 2를 양쪽에서 빼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18, 이렇게 생기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B를 카운팅하면 되겠지. 이때 B는 몇부터 몇까지 되나요? B가 2 들어가면 안 되니까 B라는 값은 3부터, 그치? 3부터 지금 18이 되려면 6까지 된단 말이지. 요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2일 때도 마찬가지로 해줘야겠지. A가 2이면 이때 만들어지는 부등식은 2 곱하기 4를 양쪽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6부터 3B, 여기 4 빼주면 16을 만족하는 B는 2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2, 3은 6이니까, 그리고 5까지가 되겠지. 15까지 가능한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B가 된다. A, 3. 일 때는요, 우리 양쪽에다가 이번엔 2, 3은 6 빼주셔야지. 6 빼주면요, 이 왼쪽은 4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3B에 대한 값이 6 빼주니까 14가 되고, 이를 만족하는 B는 2부터, 그치? 2, 3은 6부터 5 안 돼, 이번엔 4까지가 된다라는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4, 이어서 가봅니다. 4일 때는요, 8을 빼주면 되는 거지. 2, 4, 8. 그러면 왼쪽은 2가 되고요. 3B가 오른쪽에는 어디까지? 8 빼주니까 12까지 만족하는 거고, 이때의 B는 1부터 가능하지. 그 다음에 4까지 가능하겠죠? 요렇게 가능하다. 두 경우 남았는데 5가 될 경우 한번 볼게요. 그러면 10을 빼주는 거니까 여기는 0 이상이고, 당연히 지금은 주사위 B가 양의 이제 숫자라 우리가 곱하면 양의 값이 나오겠지만, 자연수의 값이 나오겠지만, 저희는 지금 부등식 자체를 달아서 0 이상이다 라고 한번 써볼게. 이때 3B 여전히 들어가고, 이때 지금 10 빼주고 있으니까 10까지 되는 거죠. 이때 만족하는 B는 1부터 3까지죠. 9가 가능한 거니까 3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A가 6일 때를 살피면 12를 빼주는 거니까 왼쪽은 마이너스 2. 물론 당연히 양수겠지만 3B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냐? 12 빼주니까 8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되어서 이때 B도 1부터 시작하고요. 가능한 게 2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개수를 한번 찾아보시지. 3, 4, 5, 6 4가지. 여기는 2, 3, 4, 5 4가지. 2, 3, 4 3가지. 1, 2, 3, 4 4가지. 1, 2, 3 3가지. 1, 2 2가지. 요렇게. 그럼 다 더해주면요, 어떻게 더해줄까? 여기가 10, 그쵸? 10이고 요렇게 더하고 8에다가 2 더하면 10, 즉 10 더하기 10은 20. 이렇게 총 경우의 수는 2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괜찮죠? 이때는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 B의 순서상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즉 A가 이렇게 6부터까지, 아니 6까지의 경우를 이제 나열한다면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B로 잡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때도 똑같이 1부터 6까지 따져줘야 되는 거라 결국은 이제 그 길이는, 풀이 길이는 같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진행을 해볼 수 있었고, 그러면 다음 문제 5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야.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을 A, B, C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을 찾으라.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판별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저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지금 서로 다른 실근 2개니까 양수이다. 0보다 크다라고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를 b제곱은 데려와서 4ac 넘겨와서 4ac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준 다음에 이쪽 걸로 다뤄볼게요. 이 친구를 다룰 거야.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는 그 눈의 수가 각각 A, B, C잖아요. 이들에 대해서 이제 만질 건데, 기준을 어디로 둘 거냐면 여기는 2개의 눈의 수가 이제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이번에는 B의 제곱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B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나열하는 숫자를 요 친구를 다 데려와 볼까봐 B제곱 이만큼에 대한 숫자를 주면서 한번 그보다 작게 되는 4ac를 찾아볼게요. 갑니다. 일단 B가 만만한 1부터 해볼까? 그러면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즉 1. 보다 작은 4ac는 없지. 각각의 ac는 지금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양수잖아요. 이때의 경우는 없다. 마찬가지로 가볼게. 2의 제곱이야. 4인데 그러면 작으려면 이 친구가 1이어도 지금 4가 되잖아. 그치? 작을 수가 없어서 이때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3일 때는 3의 제곱은 9라. 이때부터 뭔가 가능한 게 생깁니다. 이때 가능한 거는 이 4ac라는 값이 4 또는 8이 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여기 ac에 대한 값이 곱했을 때 1 또는 2까지가 가능해. 그래야 여기가 4랑 8이 9보다 작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찾아줘야 될 순서상 AC만 찾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AC에 대한 순서상을 카운팅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ABC에 대한 순서상을 세어준다는 거랑 같아. 왜냐하면 그 사이에다가 이 B 여기다 쏙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요 AC에 대한 순서상을 다 찾은 다음에 이 친구를 그냥 세워버릴게요. 좋아. 이때는 어떠한 순서상이 가능하느냐. 곱해서 1이 되거나, 그치? 이때는 지금 곱해서 1이 되거나 2가 되는 경우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 1이 너무 가능하고, 그리고 1, 2, 2, 1 세 가지다. 이런 식으로 제가 나머지 경우를 찾겠다라는 거지. 간다. 4일 때 갑니다. 4는요 16이에요. 그러니까 16보다 작으려면 이 AC에 대한 이 곱해진 값이 어떻게 돼야겠어? A 곱하기 C라는 값이 아까 1, 2에다가 3까지 가능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때 위에 있는 가지수가 이미 3가지였거든? 그러면 3가지는 AC에 곱한 값이 1, 2를 이미 카운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3인 경우만 생각해서 이 3가지에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3인 경우를 한번 찾겠습니다. A 경우가 3이 되는 경우는 AC가 3이 되는 경우는 1, 3이랑 3, 1밖에 없지. 즉 2가지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3가지에다가 2가지를 더한 지금은 5가지다.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볼게.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더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갑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5의 경우를 살피면 이번에는 25란 말이지. 25보다 이제 4의 배수가 작으려면 AC의 값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6까지 가능하겠지. 4, 6에 24까지 가능한 거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AC라는 값이 뭐가 더 필요하니? 제가 했던 게 지금 AC에 대한 값, 그 곱이 3까지에 대해서 생각해 줬으니까 우리가 더 찾아줘야 될 친구는 이 AC의 곱이 4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까지 찾은 다음에 위에 있는 5가지를 다 더할게요. 왜냐면 이 5가지는 우리가 지금 AC의 곱이 3까지 되는 경우를 다 살핀 거거든. 괜찮아? 그럼 가볼게. 일단
4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1, 4 되겠죠. 1, 4. 그리고 4, 1 될 거고 또 2, 2도 되겠지. 오케이. 여기가 다인 것 같아. 그리고 A씨에 대한 곱이 5가 되는 경우는요. 1, 5랑 5, 1. 요 두 가지가 있을 거고 6도 여러 개가 나오겠다. 이 두 개의 눈을 곱해갖고 6이 나올 때는 1, 6까지 되니까 우리가 주사위가 그리고 6, 1 일단 자리 바꿔주시고 2, 3 곱하면 6이죠. 또 3, 2 자리 바꿔주시고 요렇게까지 돼가지고 하나, 둘, 너무 많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가 있는데 9가지를 위에 있는 5가지랑 더해 주실게요. 여기다가 9 더하시면 지금의 14가지가 지금의 경우에 대한 수이다. 오케이. 이어갈게. 마지막 한 가지야. 마지막은 이 b의 값이 6일 때지. 즉 36보다 작게 되는 거는 우리가 4, 9, 36이니까 이 A씨의 곱해진 값이 8까지 가능해요. 8까지.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더 찾아줘야 되면 될 것은 여기 이 곱이 A씨가 7인 경우랑 8인 경우를 더 찾아줘야 되는데 그때 이때 우리 두 개의 주사위 눈의 수를 곱해서 7이 될 수가 있어요. 7은 1 곱하기 7밖에 안 되는데 이때는 안 되지. 즉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는 이 두 개의 곱이 8이 되는 경우만 더 찾아서 또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 8이 되는 경우는 이때밖에 없다. 2, 4랑 4, 2. 요 두 가지만 더 추가해주면 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 와 14가지 14가지라고 해줬죠. 여기다가 플러스 지금의 두 가지를 더 해주셔서 16가지다 라는 게 지금 b가 6일 때의 경우가 된다라는 거지. 좋아요. 그러면 모든 순서쌍을 찾으라는 거는 지금의 이 오른쪽에 결국은 A씨의 순서쌍을 다 찾으라는 것과 같고,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각 줄에 적어놓은 이 하얀색 숫자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3 더하기 5 더하기 14 더하기 마지막에 16까지 이렇게 더해주시면 30에다가 8 더해서 38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지. 좋아.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의 정보는 굉장히 쉬워요. 판별식 쓰는 거는 이제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B부터 잡는 것도 알겠는데 이 A씨를 잡아갈 때 하나하나 다시 다 셀 수는 없죠. 위에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쌓아가면서 센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셀 필요가 없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다 처음부터 안 세니까 그 시간이 줄겠구나 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와, 뭐 6줄이나 됩니다. 한번 잘 읽어봅시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구슬이 각각 9개씩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때 노란색에서 한 번에 X번씩 꺼내고, 자 가볼게. 일단 노란색이 9개. 굉장해. 빨간색이 9개. 파란색이 9개예요. 이렇게 있는데 노란색은 한 번에 한 개씩 X번 꺼낸대요. 오케이. 요 부분이 달라지는 것 같잖아. 빨간색 구슬은 2개씩 Y번 꺼내고 파란색 구슬은 마지막에 3개씩 Z번 꺼낸대. 그럴 때 이제 꺼낸 구슬의 전체가 이제 9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순서쌍을 찾으라. 이때는 역시나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 노란색 구슬의 묶음이든 파란색 구슬의 묶음이든 다 한 번씩은 꺼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구슬이 각각의 색깔에 대한 구슬이 안 꺼내질 수는 없다라는 거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게요. 수식을 쓰면 사실 이 문제는 길지만 간단히 써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 곱하기 X가 이제 지금 구슬의 개수지. 그 노란색 구슬의 개수 뽑은. 그 다음에 빨간색 구슬을 뽑으면 2개씩 Y번. 그치? 그 다음에 파란색 구슬은 3개씩 Z번. 이렇게 뽑았을 때 얘네 친구들이 지금 9 이하가 되도록 요렇게 되도록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그래서 9 이하입니다. 9 이하. 9개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경우도 우리가 다 카운팅을 해주자라는 게 이 문제의 오히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줄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뽑는 이 수들, 즉 X, Y, Z에 해당하는 이 수를 밑에다가 나열하면서 경우들을 찾아볼게요.
간다. 이 z, y, x 이 세 친구들은 일단 자연수여야 돼. 그 말은 이 z가 0이 아니라 1부터 제가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부터 시작하게 되면 일단 가장 크게 되는 는 9가 되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그때는 갖게 된다면 지금 x 남은 식이 어떻게 성립을 해야 되냐면 지금 z가 1이니까 x 더하기 2y가 6이 되는 경우부터 일단 찾아주겠다라는 거야. 나는 등식이 성립할 때를 지금 찾고 싶거든. 이거 쓰면 헷갈리겠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z가 1이니까 y가 자연수인 1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기가 1이면 x는 4여야만 해요. 요렇게 된다면 지금 는 9를 만족해.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z가 1인 경우 9가 되는 경우 끝이 아니라 지금은 9 이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까지 카운팅을 해줄 수 있냐면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를 이 x에 대한 값을 4, 3, 2, 1까지 다 이어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니? 왜냐면 여기에 대한 값을 줄여도 어쨌든 다 9 이하가 된다라는 거잖아. 이 첫 번째라는 값은 여기를 지우고 그러면 제가 이 x 더하기 2y 플러스 3z가 지금 9가 되는 경우에서의 z를 1이라고 놓은 겁니다. 그럴 때 9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를 하나씩 줄여준 거예요. y는 더 줄일 데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보겠다라는 거지. 좋아. 그 다음은 지금 z를 했을 때 y 값이 2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럼 이어서 생각해 봐야겠다. z가 1일 때 여기가 1일 때 y가 2라면 그러면 여기 더하면 4에다가 3, 즉 7이니까 x가 2가 돼야 됩니다. 요렇게.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도 여기 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잖아. 그럴 때의 지금 이 경우가 된다라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를 더 다운시켜도 우리가 9 이하가 된다라는 거니까 1, 2, 1까지 우리가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보다 더 크게 이 y를 늘려도 될까요? 여기를 3으로 늘려도 될까? 그러면 여기 곱해서 6이고 여기 3이라 더하면 9가 돼버려. 여기 자연수여야 되는데 0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z를 기준으로 여기 카운팅은 끝났습니다. z가 1인 경우를 다 찾아줬다라는 거야. y를 더 늘리면 x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는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z를 하나 더 늘리셔야지. 그 다음 경우를 찾기 위해서 z를 2인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마찬가지로 이 각 주황색 선으로 나눈 이 맨 윗줄을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로 계속 데려올게요. 그렇게 되면 z가 만약에 2라면 가장 이제 이 x와 y가 자연수로 살 수 있는 이 y가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2일 순 없어. 왜냐면 2, 3은 6이라 여기가 해파차 3이잖아요. y가 2가 안 돼가지고 y가 1이 되면 지금 x가 1이 됩니다. 이 값을 만족할 때 지금 등식 이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9가 되거든. 그런데 여기보다 더 우리가 y나 x를 낮출 수가 있느냐? 없죠. 자연수해야 되니까 여기서 끝. 그러니까 지금 모든 z를 기준으로 이러한 경우가 전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제가 일단 시작은 카운팅은 z로 시작을 했고요. 그치? 그 다음에 y가 1일 경우에 x 꼭대기를 찾아준 다음에 하나씩 다운시켰고 그 다음에 1을 만족할 때 y를 찾아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x를 다운시켰어요. 이하까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z가 2인 경우를 찾아보니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1, 1밖에 없어서 더 이상 다운시킬 게 없다. 해서 여기가 지금 끝인 것이고 따라서 4개, 2개, 1개 다 더해주시면 총 7개라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 수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굉장히 간단했죠. 그런데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 아래 경우까지 잘 챙겨줘야 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시고 들을 때는 뭐 간단할 수 있어. 9가 아니라 9보다 작은 경우까지 다 세라는 거잖아. 하지만 직접 해보면 이게 은근히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면 다 다시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으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압이 30과 서로소가 된다. 오케이. 한 개를 2번 던져가지고 나온 수압이 30과 서로소. 일단은 합이 30이 되냐, 30과 서로소? 합은 1부터 12까지 가능하지. 2번을 던진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최대가 6 더하기 6인 16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니지. 합이니까 2부터 가능하겠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숫자 중에서 일단 30과 서로소인 수를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아. 뭐가 있을까? 2. 안 되고요. 왜냐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되지. 30이 지금 소인수 분해해 보시면 3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야. 즉, 이 중에서 3의 배수, 2의 배수, 5의 배수, 그 무엇도 아닌 숫자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2 안 되고, 3 안 되죠. 3의 배수. 4, 2의 배수 안 돼. 5, 안 돼. 6, 당연히 안 돼. 7 당첨. 얘네들 배수 아니잖아요. 그치? 8, 2의 배수 안 돼. 3의 배수 안 돼. 안 돼. 11, 되네요. 이에 대한 배수 아니죠. 소수죠. 그 다음에 12도 안 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두 번 더 쳤을 때 A 더하기 B가 7 또는 A 더하기 B가 11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찾으러 가자라고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때 두 번이라고 했잖아. 그치? 두 번이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지금 A 더하기 B로 놨죠. 지금처럼 첫 번째 던질 때, 두 번째 던질 때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은 A, B에 대한 순서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에 대한 순서상은 이제 앞에서 너무 많은 경우를 다 세어봤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제 간단할 것 같아. 7이 되는 경우는 1, 6, 그치? 더하면 7이 될 때. 그 다음에 6, 1, 또 2, 5. 순서 바꿔주는 거 고려하라는 거죠. 5, 2. 또 있을까요? 3, 4. 7이죠? 그 다음에 4, 3까지 있지. 더 있을까? 없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가지가 지금 위에 해당하는 그 경우의 수이고, 아래 보시면 마찬가지로 더했을 때 이번에는 11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있겠어? 조합은 딱 5, 6 하나라. 5, 6이 이제 순서를 바꿨을 때 6, 5까지 총 2가지가 아래의 경우에 대한 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이 둘을 다 더한 8가지다 라고 답을 내주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여기는 결국은 서로소니까 일단 서로소를 찾아주시고요. 그치? 우리가 이제 공통 약수가 없는 7과 10을 찾아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두 번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구분하자. 그 말은 이 A, B에 대한 순서상을 찾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순서를 갖는다는 거, 즉 순서상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좀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두 개의 조합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답이 멀어져 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수다리 한번 보고 갈까요? N의 세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제 MBTI가 NFP거든요. ENFP인데 이제 학교에 있다가 어떠한 왜 그런 상황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쩔래? 라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 나왔을까? 겁쟁이 얘기를 하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겁이 진짜 많아요. 겁쟁이 중에 겁쟁이란 말이야. 생각만 해도 무섭거든요. 무서운 단어들도 싫어해요. 지금 얘 뱉지 않잖아. 답답하지. 그 단어들도 좀 뱉는 걸 싫어하는데, 하여튼간 좀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그래서 좀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한 친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서운 거 싫어한다, 겁쟁이다 라는 얘기 하다가, 그러면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처럼 학교에 좀비가 출몰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자마자 정말 너무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무서워. 그냥 상상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그래서 바로 듣자마자 미안하다. 너네들을 나는 지켜주고 싶고 항상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미안해. 그때는 내가 먼저 뛰어내릴게. 내가 그랬어요. 창문을 가리키면서 미안하다. 먼저 뛰어내릴게.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시지 마시고 어디 방에 들어가서 숨어 계시라. 숨어도 무서워 얘들아. 겁쟁이는 숨는다고 안 무섭잖아. 너무 무서워. 숨어도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누구보다 빠르게 후행 올 것 같고 미안하다. 내가 먼저 떠날게. 그랬더니 그러면 친구들이 그러면 만약
아기 좀비가 나오면 어떡해요? 밖에서 아기 좀비가 있대요. 그러면 그것도 무서우세요? 하는데 무섭지. 아기 좀비도 좀비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무섭고 나는 그냥 먼저 간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친구들이 깔깔거리면서 막 자기들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상상만 해도 저는 많이 무섭거든요. 그대들은 어떠실런지. 근데 여기에서 또 항상 정말로 궁금한 게 그 N과 맞붙는 게 이제 S잖아요. 정말로 그대들은 이러한 상황이 머릿속에 진지하고 풍성하게 그려지지 않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 질문 하나에 거의 그 학교가 붕괴됐거든. 날씨 진짜 기분 좋은 날에 들은 질문인데 어마어마했어. 그 수업 때 막 혼자 뒤돌고 난리 났어. 막 애들이 계속 좀비 얘기하니까 다 좀비처럼 보여가지고 하면서 막 했거든요. 그리고 그대들은 또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우리 이런 소재들로 다루는 드라마 많이 나오니까 한 번쯤은 우리는 이제 생각해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근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겁쟁인데, 호러물에 대해서는 말 못하게 겁쟁인데, 근데 또 막 놀이기구나 그런 거 타는 건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건 좀 심란하더라. 지금은 막 몇 번째 말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무섭습니다. 그런 단어도 무서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개의 영역이 우리 책에 보이시죠? 뒤에 나와 있는 이 대단한 영역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라는 3가지의 색깔을 칠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게 해봐라. 오케이. 일단 빨파, 노란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놓고 적자. 왜냐면 어차피 사용할 3가지 수단이 필요해. 팔파노. 오케이. 얘네에 대한 3가지로 칠할 건데 일단 한 가지 영역에는 한 색깔만 칠한다 라고 했고요. 자주 나오는 조건이지. 마찬가지지.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위 무려 4줄. 자, 뭐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친구가 말하는 건 위에 2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점을 공유하는 영역은 이웃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예를 들어 1번이랑 5번에 대한 영역 보면 공유하는 게 요 점 하나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웃하지 않는 걸로 본다. 그치? 떨어져 있는 걸로 보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 5에 이웃하는 거는 1이 아니라 이처럼 이렇게 어떠한 요만큼의 이제 곡선을 이제 조금은 공유해야 우리가 이웃하는 영역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준 거고, 그 다음은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색깔을 칠해 볼 건데, 일단 지금 주어진 색이 3개잖아. 감을 잡기 위해서 한번 칠해 볼까요? 그런데 이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라고 감을 잡아갈 때는 가장 많은 영역을 이웃한 부분부터 한번 색칠을 해주세요. 생각을 해봐 달라고. 지금은 1이지 1. 단연코. 여기가 아니네. 여기도 다 3가지이긴 한데 지금 오케이. 그러면 말을 바꾸자. 가장 이웃하기보다 뭔가 중심이 된다거나 특별해 보인다거나 많은 이웃이 영역해 있다기보다 많은 영역이 이웃해져 있는 듯해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이는 게 약간 편해요. 지금은 원 3개가 곱해져 이제 교차되어 있으면서 1이라는 영역이 뭔가 가운데 이제 가장 뭐라 해야 될까? 따질 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1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지. 제가 1에다가 이 R을 적어 볼게요. 그러면 2번과 4번을 생각해 볼게. 2번과 4번에서는 둘 다 이렇게 B를 적을 수도 있을 거야. 파란색을 색칠하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경우 말고도 우리가 2와 4번에 한쪽에는 B를 쓰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옐로우 이렇게 써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3번까지 고려를 해야 이 위쪽의 원이 완성이 되는데 B랑 있을 때랑 BY가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면 우리가 B만 생각하게 되면 위에는 3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R이랑 Y라는 2가지 색깔이 가능하고
괜찮아? 전달이 잘 돼? 2번과 4번에 둘 다 BB가 적히면 이 3번은 이웃하는 영역이 고작 B들밖에 없어서 R이랑 Y라는 두 가지 색이 가능해. 그런데 방금처럼 4를 제가 Y라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칠해버리면 얘는 우리가 빨간색이라는 하나밖에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랑 다 달라야 되니까. 이처럼 지금 R 하나는, 아니 1번 하나는 잘 줬는데 2, 4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여기가 바뀌고요. 당연히 여기까지 다 영향을 준단 말이야. 어지러워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경우를 나눠야 되는 그 기준점은 2번, 4번, 6번에 대해서 어떻게 칠할 것인가가 된다라는 거야. 한번 가볼게요. 지금 2번, 4번, 6번이 이제 경우 구분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번 케이스를 나눌 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2번, 4번, 6번이라는 이 세 개의 영역 있죠. 여기 이 꽃잎, 여기에 대해 이들에게 한 가지의 색으로만 칠하겠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는 경우를 따질 거고, 두 번째에서는 어느 정도 간격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2번과 4번의 여기다가 6번에다가는 두 가지 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근데 세 가지 색은 가능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경우를 만들어서 이 영역에 이번에는 세 가지 색으로 칠해 볼 수가 있을까? 이때는 되지 않거든? 왜냐면 제가 지금 1번에다가 R을 썼다고 하면 세 가지를 칠한다는 거는 이 친구들 하나하나를 다 2, 4, 6에 각각 하나씩 쓰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쓰게 되면 R, B, Y라고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웃한 영역에 같은 색이 무조건 하나는 칠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2, 4, 6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칠하는 것만 생각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나가야 될 게 앞에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잘 살피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칠하려고 할 때라고만 나와 있어. 그 말은 이 세 가지 색을 전부 다 사용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 세 가지 색 중에서 전부를 다 사용해도 좋고, 또는 이 중에서 일부만 사용해도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갖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2, 4, 6에 한 가지 색을 칠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R이라고 이렇게 적어줬을 때 이 2, 4, 6에 B, B, B 이런 식으로 같은 색을 칠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3도 그렇고 5도 그렇고 7도 그렇고 다 R도 가능하고요. 또는 Y도 가능해요. 그치? 이웃한 영역에 다 B밖에 없잖아. 둘 다. 셋 다. 그래서 얘도 두 가지가 다 가능하거든.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설명이 진행됐지. 한번 먼저 만들어 볼래요? 만들어봐. 만들어보고 와. 자, 일단 가운데 저 1번 영어 제가 지금 R이라고 줬는데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일단은 세 가지겠지. 그치? 이 셋 중에 하나를 써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3, C, 1이라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 여기는 제가 지금 1번 영역에 대한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를 줬어. 지금 R이죠. 하나를 줬으면 나머지 이 두 개, B, Y 중에서 제가 줄 수 있는 숫자는 두 개가 남지. 맞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2C, 1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 둘 중에서 하나. 지금은 B를 칠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칠해줄 수 있어. 어디에다가? 2, 4, 6번이라는 영역에다가. 나머지 이제 3, 5, 7만 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꽃에 대한 거 끝났으면 여기는 각각 다 두 가지가 올 수 있다고 했잖아. 이 B만 피해서 두 가지만 오면 되는 거니까 각각 다 두 가지가 고배 법칙으로 이어져서 이 뒤에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가 우리가 3, 5, 7에 대한 수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계산해 줄게요. 그렇게 되면 3 곱하기 2에다가 뒤에 8이 돼서 6, 8에 48. 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색으로 다 칠해버릴 때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밑에를 한번 가볼게. 이번에는 왼쪽 그림을 다시 보면서 2, 4, 6번에다가 두 가지 색을 줘볼게요. 제가 지금 마찬가지로 이 1번에다가 빨간색이 칠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 두 가지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2, 4, 6을
이 by로 채우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예시를 들면 요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b가 이 이사에 칠해져 있는, 즉 이웃한 면이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그때의 나머지 한 면은 어떻게 되겠니? 이때는 우리가 r도 되고 y도 되고, 즉 두 가지가 가능해지죠. 그런데 이 나머지 5번이랑 7번을 보게 되면 b도 이웃이고 y도 이웃해 있어.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인 우리가 아까 가운데 칠했었던 r이 올 수밖에 없다. 이때는 우리가 어떠한 수를 곱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저절로 칠해질 거니까. 마찬가지겠죠. 이웃한 영역에 b도 있고 y도 있어? 그러면 r로만 칠해지겠구나 라는 걸 파악한 후에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줘 볼게요. 일단 또한 저 1번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옵니다. 그치? 아까 스타트 했던 거랑 같지? 곱하기. 이번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by라는 둘 다 쓸 건데, 대신 이때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어느 한 면을 다른 색으로 칠할까? 2, 4, 6번 중에 지금은 제가 6번만 하나 노란색으로 칠했지. 두 개는 같은 색으로 칠했고요. 그래서 2, 4, 6번에 어떤 친구를 다른 색깔로 칠할까? 즉 3, 1을 일단 뽑아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6번을 정했어. 6번에다가 다른 색을 칠해야지. 근데 그 색이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지금 노란색으로 칠했지. 그래서 이런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의 색으로 저기를 칠해주겠구나 라는 것까지 만들어주는 게 지금 여기가 2, 4, 6에 대한 경우의 수의 완성입니다. 괜찮습니까? 이어서 가볼게요. 이어서 가보자. 지금처럼 예시가 저렇게 있다 치면 어떻게 된다고? 이웃한 곳에 같은 색이 칠해져 있으면 하나의 영역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나 나머지 경우는 어차피 저절로 칠해질 색이 정해지기 때문에 뒤에는 더 이상 고려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사실은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굳이 써주자면 357에 대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곱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할게요. 그러면 3에다가요. 여기 6이고 2가 되어서 여기는 18에다가 36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 다 더해주게 되면 84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 지금 일단 시작할 때 제가 R을 중심으로 잡으면서 여기 일단 시작할 때는 한번 숫자를 생각해 보는 거야. 색깔을 칠해 보는 거야. R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우가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냥 따져보려니까 안 보이는데 하니까 지금 제가 이 기준으로 이제 2, 4, 6에 대한 영역으로 기준을 나눠준 거죠. 그리고 이때는 2, 4, 6에 세 가지가 올 수 없구나라는 걸 잡아주면서 이때 한 가지가 되거나 두 가지가 되는 경우로 경우를 나눠줬고, 이때 우리가 각각의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수식을 만들 때 헷갈리지 않고 차분차분히 다 가져오세요. 이 영역에 일단 몇 가지, 그 다음 영역에서는 이거부터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고 그때 또 고려해줘야 될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괜찮나요? 정리해 보시고 이거 지금 한번 다시 적어보는데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이를 끝까지 써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 다음엔 뭘 고려해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떤 것부터 생각해야 되지? 괜찮아. 그 시간을 많이 들여서라도 직접 여러분들이 끝까지 식을 완성해보고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답이 만약에 틀리면 다시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또 틀리면 또 생각해보시고, 또 틀리면 그때 또 다시 봐.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갑니다. 54번 가볼게요. 5개의 영역에 세 가지 색. 또 발판호네. 발판호 되게 좋아하네. 빨판호에 세 가지 색을 칠하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까지 써주긴 했네요.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색을 칠하라 라고 한다. 이때 자,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A 영역과 E 영역의 색이 다른 경우의 수를 필화하고 이 맨 끝에 있는 여기와 여기를 다르게 칠하는 그 경우의 수를 하나 다룰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한 색의 개수가, 여기를 다 칠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색의 개수가 두 가지로만 칠하는 그때의 경우의 수를 Q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빼주면 되겠죠. 좋아요. 마찬가지로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할 것이고,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웃하는 영역을 다른 색으로 칠한다. 항상 요 따라오는 이 조건 재밌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부터 구하러 가볼게요. P는 A와 이 영역에 이렇게 생긴 기다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5칸을 만들어가지고 A, B, C 이렇게 데려올게요. 여기에다가 이 양끝이 다르게 칠하라는 건데 제가 이번에는 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그냥 넘버링을 해줄게요. 그냥 1, 2, 3이라는 숫자를 제가 여기에다 써준다고 생각할게. 그래도 되지. 아까는 영역에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굳이 못 사용한 거고 지금은 숫자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데려와서 적으면 빠르겠지. 그래 가볼게. 지금은 다르게 쓰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는 1, 얘는 2가 온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한번 적어질 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A와 2에 대해서 1이 되고 2가 되는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에 대해서 일단 다 카운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가지가 가능할까를 곱해주면 되겠잖아. 괜찮지? 그렇게 가볼게. 이때 1, 2, 3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여기에 1, 2, 3을 다 적거나 아니면 다 안 적어도 되는데 이웃하게는 숫자가 이어지면 안 돼요. 즉 뭐 3, 3 이렇게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찾아볼게. 수용도를 결국 그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도를 그릴 건데 이 옆에 이제 2가 가능하죠. 여기는 그치 말까? 그럼 여기는 또 3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되겠다. 천천히 순서대로. 그러면 1. 여기는 3이 가능해서 이웃한 곳에는 이제 2가 되도록. 지금 여기 1은 못 오죠? 그치? 2도 못 오고. 그러니까 3밖에 못 온다라는 거고. 또 여기가 일단 1은 못 왔으니까 2부터 시작한 거고.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게 일단 2는 안 되고. 그치? 연결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3이 가능한데. 그러면 여기 이어지는 숫자가 1일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3도 안 되고 2도 안 되니까 1이 되어서 2로 도착을 해야 되는. 지금 도착은 다 2로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또 있을까요? 2로 시작할 때 이 두 번째 B가? 없지. 없어. 3. 없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찾자. 이번에는 B가 3인 경우를 찾아볼까요? 자, B가 3인 경우를 찾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친구부터 가자. 헷갈리니까 1. 그리고 2랑 1이랑 다 달라야 되니까 3이면서 2. 요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1, 2도 되고 그치? 3, 2도 되겠다. 우리가 2로만 도착하면 되는데 일단 2만 다르면 되니까 1, 3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옆에는 또 이 밑에는 B가 1이 될 수 없으니까 2와 3인 경우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총 지금 이 경우에는 5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뭘 곱해주겠다고 했니? 여기다가 1, 2에 대한 여기에 대한 숫자를 바꾸는 걸 우리가 생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1, 2, 3이라는 숫자 중에 2개를 뽑아서 뽑기만 했어. 나열까지 했어. 1, 2도 될 수 있고 2, 1도 될 수 있지. 앞에 오는 거는 A, 뒤에 오는 거는 2에다 두면 되잖아. 즉 3, P, 2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게 지금 A 자리와 E 자리에 놓을 그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5 곱하기 3, 2, 6이에요. 6에다가 다 적을까? 3, 2. 따라서 여기는 30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값이 지금 P가 되겠네. 여기가 P가 된다. P를 찾았다. Q를 찾으러 갑시다. Q는 말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5개의 여기 마찬가지로 5개의 칸을 만들어 줄 건데 5개 A, B, C, D가 있어서 A, B, C, D, E가 있어서 이때는 지금 사용한 색이 2개여야 되는데 1, 2, 3 중에서 2가지의 색만 사용하자라는 거지. 일단 제가 1, 2만 뽑을게요.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 이웃할 때 달라야 되니까 가능한 거는 1, 2, 1, 2, 1 그리고 2, 1, 2, 1, 2 그치? 이러한 2가지밖에 일단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때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이 셋 중에 두 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이때는 더 훨씬 편하죠. 즉, 세 가지 중에 이때는 두 개를 뽑는 겁니다. 그치? 두 가지 숫자만 뽑으면 우리가 그 두 가지 숫자에 대해서 무조건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산해 주시면요. 2에다가 3C는 뭐예요? 3C 1이랑 그 값이 같기 때문에 3, 즉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지금은 Q가 됩니다. 그래서 P가 지금 30이고 Q가 6이니까 구하려고 하는 거는 P-Q네요. 따라서 30-6이 되니까 24라고 최종답 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좋아. 괜찮아요? 그래서 ABCD-E에 대해서 어떻게 영역을 칠할 것인가 였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수영도로, 이번에 훨씬 미니미니하지, 수영도로 끝을 내봤는데 지금도 어떠한 상황인가, 글이 기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는 끊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어떠한 상황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부터 차근차근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잘 정리해봐 주시고 다음 시간에 경우의 수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